자, 그래서 아까 질문했던 2번 연결해서 보시면 기억 14족 원소가 불순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 틀린 거고요. 점화율보다 저항이 작아져 전류가 잘 흐른다. 맞습니다. 전기 전도도가 커진다는 얘기는 순수한 반도체일 때보다 저항이 작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디귿 LCD. 자, 꼬맹아 LCD가 액정이야. 아하. 됐어? 라이트. 됐어?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액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꼬맹아 기억해. 다물어. LCD는 액정이고요. 얘는 반도체가 아니야. 근데 LED는 됐니? 이거는 반도체야. 됐니? 얘는 발광 다이오드야. 그래서 미세한 차이지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번, 2번, 그 다음에 질문이 몇 번이었죠? 까먹었어요. 4번 보시면 반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 그랬는데 P형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야? 아니죠. P형과 N형은 다 불순물 반도체입니다. 니은 N형 반도체는 규소에 됐어 15족인 I를 도핑한 건데 그 15족인 I가 비소. 됐어 AS가 비소에 속하는 거고 얘가 15족입니다. 우리는 안 배웠던 부분인데 얘가 15족에 속하는 아이랍니다. 자, 디귿 트랜지스터는 정류작용을 한다. 정류작용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다이오드. 그쵸?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라고 했던 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6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질문 7번이요. 자, 7번 그림 잘 볼게요. 7번 가운데에 있는 갈륨이라고 써져 있어요. Ga. 이게 13족입니다. 거기에 뭐가 뚫려있냐? 양공. 양공 때문에 갈륨이 13족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AS 비소 나와 있고요. 비소 때문에 자유전자 생겼죠? 비소가 15족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가는 포지티브형 반도체니까 P형 반도체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나는 순수 반도체 아닙니다. N형 반도체고요. 지금 도핑하는 불순물 원자의 원자과 전자수는요. 그래서 가는 3개, 나는 5개. 그래서 가보다 다가 1개 더 많은 게 아니고 2개 더 많아요. 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죠? 이해해? 자, 다른 질문.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왜 동치롱 거라지? 자, 여기까지요. 자, 이제부터 오늘 할 얘기를 할 건데 오늘은 물리 파트라서 쉽지 않아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왜죠? 왜 또 자, 필기할 거 없는 사람? 오늘은 엄청 낯선 얘기고 복잡한 얘기면서 중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부터 연결해 갑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1학기에 해당되는 운동과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힘, 이 2개가 만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학년 때 배웠던 질량하고 중력 기억나? 그거랑 그 다음에 3학년 파트에서 했던 물체 운동이랑 이거 2개 합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할 내용에서 우리가 끄집어 가야 되는 게 뭔지 볼게. 자, 그 전에 너 혹시 이거 알아? 중학교 1학년 때 힘 배웠던 거 알아? 예, 뉴턴. 맞아요. 네,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우리가 힘이라는 걸 배우는데 힘이 뭐라고 정의되어 있을까? 힘을 뭐라고 중학교 때 정의할까? 운동하고 물체를 운동하게 만드는. 맞아요. 예. 자, 힘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제가 힘 주고 있게 안 주고 있게? 몰라요. 안 주고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힘을 선생님이 막 이렇게 하니까 힘 주고 있는 거죠. 자, 근데 힘은 나를 보는 게 아니고 힘을 받고 있는 얘를 보는 겁니다. 힘은요 반드시 물체에 모여. 힘은 물체의 모양,
운동 상태라고 하면 뭘 얘기하죠? 운동 상태는 뭘 얘기하지? 얘들아, 빠방. 빠르기와 방향. 알겠어? 빠르기와 방향을 얘기한다. 자, 물체의 모양이나 빠르기 방향을 뭐 시키는? 변화 시키는 유일한 능력이에요. 자, 힘은 물체의 모양이나 빠르기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 얘 변한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 힘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어? 자, 얘 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왜요? 그 볼이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어요. 그렇죠. 모양이 바뀌었으니까요. 이겁니다. 예. 되겠어? 힘이라는 건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켜야 힘을 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자, 그러면 꼬맹아. 가다가 어떤 물체가 갑자기 방향을 탁 틀었어. 걔 왜 방향을 바꿨을까? 힘을 줘. 힘 받았으니까. 예. 어떤 물체가 가다가 점점 빨라져. 왜 빨라질까? 힘을 힘을 받고 있지. 어떻게? 더. 누군가가 더 밀어주고.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 방향으로 힘을 주니까 더 빨라지는 거지. 아, 만약에 느려진다면 그 반대쪽에서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느려지는 거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힘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서요.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새끼가 힘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평가하는 거 어렵지 않아. 되겠어? 뭔가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보면 되거든요. 자, 그럼 그 중에서 어떤 애가요? 오른쪽으로 3N의 힘을 받고 오른쪽으로 4N의 힘을 동시에 받아. 7년. 그러면 얘는 어느 쪽으로 몇 N의 힘을 받니? 오른쪽으로 7년. 그렇죠. 이렇게 하나의 힘만 작용하는 경우보다 사실은 같은 물체에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땐 이 힘의 효과를 나타내는 하나의 힘을 나타내는 걸 우리는 힘을 뭐 한다 그러냐면 합성한다 그러고요. 합성. 그 합성한 결과 만들어지는 하나의 힘을 이 두 힘 F1, F2의 뭐? 알짜 힘이야. 그걸 옛날에는 합력이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됐어? 자, 그러면 이렇게요. 오른쪽으로 4N의 힘을 받고 왼쪽으로 3N의 힘을 받는 아이가 있다면 얘는 오른쪽으로 1년쪽으로. 그렇죠. 얘는 오른쪽으로 1N의 힘을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은 더하는 게 합력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을 때는 두 힘을 뭐 해야 되니? 빼서. 빼야 알짜 힘이 되는 거고요. 항상 힘은 큰 힘 방향으로 알짜 힘이 작용한다. 이거 아시죠? 그러면 나 다시 물어볼게요.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이 힘은 F1, F2와 같은 힘일까? 아니면 알짜 힘일까?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힘은 알짜 힘을 얘기합니다.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힘은 알짜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3N만큼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4N만큼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몇 N만큼 바뀌어? 7N. 됐어? 7N만큼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러면 꼬맹아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받고 있는데 왼쪽으로도 10N의 힘을 받아. 얘 알짜의 얼마니? 0. 알짜의 힘이 0이니까 얘는 변하는 게 있게 없게? 없어요. 알짜의 힘이 0인 상태를 멋진 말로 뭐라 그러니? 알짜의 힘이 0인 상태를 힘의 평 상태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힘의 평형 상태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짜의 힘이 0인 힘의 평형 상태인데 이 물체가 그래서 맨 처음에 정지 상태였는데 그 물체한테 알짜의 힘이 0이야. 얘는 시간이 지나면 무슨 운동하니? 변하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무슨 상태? 정지 상태. 그냥 정지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정지한 상태야? 그러면 저 새끼는 알짜 힘이 0이구나. 이런 얘기죠. 되겠어? 그러면 꼬맹아 얘 알짜 힘 얼마? 뭐요? 어떤 거? 얘 0. 0. 그러면 얘는 어떤 힘도 안 받니? 아니요. 힘을 받고 있는데 0이야. 얘 무슨 힘 받을까? 중력. 그렇죠. 지구에 있는 모든 물질은 사실은 중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책상 위에 어떤 물체가 가만히
정지되어 있어도 사실은 얘는 중력을 받고 있어요. 근데 정지 상태죠. 그러면 정지 상태려면 합력이 얼마여야 되니? 협력이 있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가 아래로 중력으로 잡아당긴다면 예를 들어 이게 10N이라면 얘는 반드시 어느 방향으로? 위로. 위쪽 방향으로 몇 10N. 뉴턴? 10N의 또 다른 힘을 받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뭘까요? 바닥이 물체를 밀어 올립니다. 예. 바닥에 있는 모든 물체는요. 그 물체의 바닥면이 물체가 지구로부터 받고 있는 중력만큼 바닥이 뭐한다?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합력이 얼마입니까? 0.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의자에 앉아있죠. 예. 여러분들 똥꼬가 받고 있는 힘이 얼마일까요? 0. 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만큼 누가요? 그 의자가 여러분들을 똑같은 힘으로 밀어 올립니다. 예. 자, 바닥면이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을 됐어. 수직 방향으로 밀어 올리는 힘이다. 수직 항력이라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부를 거예요. 수직 항력. 항. 저항한다 할 때 항입니다. 그래서 내 바닥면이 밀어 올리는 힘을 수직 항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닥면에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모든 물체는요. 중력만큼 수직 항력을 받아서 합력이 0돼요. 그래서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물체가 등속으로 가고 있어요. 등속 직선 운동. 네. 자,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얘가 가고 있는 동안 알짜임이 0이야. 그러면 뭐가 바뀔까? 바뀔 수 있는 능력은 힘이래며. 근데 합력이 0이야. 그러면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던 애가 합력이 0이면 어떤 운동할까요? 멈춘다. 계속 간다. 점점 빨라진다. 뭘까요? 계속 간다. 예. 계속 가요.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왜냐면 방향을 바꾸려면 알짜임을 받았어야 되거든요. 예. 빠르게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얘 무슨 운동할까요? 계속 가요. 그러니까 멋진 말로 무슨 운동합니까? 등속 직선 운동. 그래서 힘을 안 받으면 안 간다는 게 아니고 안 변한다는 뜻이에요. 안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체가 맨 처음에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었는데 가고 있는 내내 알짜임이 0이면 되니 얘는 시간이 지나도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내가 어떤 물체를 한 번만 통 하고 쳤다고 쳐. 그러면 우주에는 마찰력이 있니 없니? 없어요. 그러면 걔는 내가 한번 통 치는 그 순간부터 100년 후까지 어떻게 될까? 계속 오른쪽으로 계속 갑니다. 알짜임이 0이라서. 맞아? 근데 선생님 제가요 이 새끼를 밀어요? 해! 가다 멈췄잖아요. 말실력이 있어요. 그렇죠. 얘는요 힘을 안 받고 있는 게 아니고 받고 있죠. 예. 무슨 힘? 마찰력. 그래서 멈추는 거예요. 마찰이라는 걸 받아서 멈추는 거죠. 마찰은 운동 방향과 어느 방향을 적용합니까? 반대 방향. 그러니까 점점 속력이 뭐합니까? 줄어서 멈추는 거예요. 힘을 안 받으면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되겠어? 그래서 알짜 힘이 0인 멋진 말. 수직 항력. 알짜 힘이 0인 상태를 멋진 말 뭐라고 한다고? 수직 항력. 힘의 평형 상태. 아. 알짜 힘이 0인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 네. 힘의 평형 상태. 힘의 평형 상태인 물체는요 뭔가가 변하면 된다 안 된다? 네. 그래서 힘이 평형이야 라고 하면 아 이 새끼 안 변하네 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지 상태면 계속 정지 상태. 처음에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도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간다. 그래서 합력이 0이면 안 변하는 운동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되겠어? 이해되니?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 배웠다는 전제 조건의 고등학교에서 내용이 나와요. 지금 이건 고등학교 올라가면 해주지 않습니다. 너네 알잖아 라고 하고 그 다음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어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힘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힘이라는 건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반드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근데 알짜 힘이 0인 멋진 말 힘의 평형 상태일 때는 뭔가가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힘 중에서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력. 됐어? 우리는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 있습니다.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중력장이라고 해서 장자가 공간장자야.
운동하는 공간은 뭐라 그래? 운동장. 운동장. 알겠어?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은 전기장.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은 자기장.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장에 있다고? 중력장. 그래서 우리는 중력장 안에서의 운동을 해보자. 이게 제목입니다. 자, 그럼 나는 누구로부터 중력받아? 지구. 자, 중력의 원래 이름 아세요? 중력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만유인력. 이런 늙은 새끼들아, 6학년이 대답을 하는데 예, 알려. 중력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만유인력. 아그 뉴턴 나오는. 맞아요. 사과 떨어뜨린 그 힘. 그 힘이 중력. 원래 이름 만유인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중학교 1학년 때 중력이라고 배웠는데 이 중력의 원래 이름은 만유인력이죠. 자, 인력이 뭐게? 끌어당기는 힘. 그렇죠. 근데 너네 한자 알아? 이 만자가 무슨 만자인 줄 알아? 만만자. 모든 만물. 모든 만물은요. 유자가 무슨 유자게요? 이체요. 이슬류. 그래서 모든 만물은 서로 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만유인력이야. 모든 물질들끼리는 서로 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어. 이걸 만유인력이라고 중국어로 쓰죠. 중국어. 그래서 네, 그걸 중국어로 써놓은 게 만유인력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모든 만물. 자, 여기에 어떤 애가 있어요? A. 이 아이는 질량이 너무 커. 라지 M. 질량이 10kg라고 치자.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만 아이가 있어. B. 얘는 질량이 엄청 작아서 1kg라고 칠게요. 그리고 두 물질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 R 2m 떨어져 있다고 치자. A와 B 사이에 만유인력 작용할까? 할까 안 할까? 아니요. 해요. 왜요? 모든 만물, 다시 말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끼리는 무조건 서로 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게 만유인력입니다. 질량이 있으면. 질량만 있으면. 그럼 질량이 없으면 아니면. 그쵸. 그러니까 빛은 질량이 있게 없게?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걔는 만유인력 안 받아요. 하지만 수연이하고 선생님처럼 수연이는 질량이 엄청 크고 선생님은 질량이 엄청 작죠. 그래도 수연이하고 선생님 사이에 만유인력 작용할까 안 할까?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연이 때문에 수연 쪽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예.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질량만 가지고 있으면 서로 만유인력이 작용할 텐데 만유인력 어떻게 구할까요? 만유인력 할 때 역자가 무슨 역자게? 능력자. 모든 힘은 플러스의 역자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유인력 구하는 식 몰라요. R 제곱분의 GMM으로 계산한다. G. R 제곱분의 GMM 외우세요. G가 그 9.8이에요. 자, 제가 할게요. R 제곱분의 GMM 이게 만유인력 구하는 식입니다. 지금 외우셔요. 어차피 집에 가면 공부 안 할 거잖아. R 제곱분의 GMM 이게 만유인력 구하는 식입니다. 되겠어? 나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떨어져 있는 물질 사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은 다 이 식으로 구해요. 전기력 어떻게 구할까요? 저거. 전기력도 R 제곱분의 크크크 이렇게 구해요. 식 똑같습니다. 표현 방법만 달라요. G가 뭐고 M이 뭐고. 네, 그러니까 할게요. 자, 그러면 이 R 제곱이라고 할 때요. 만유인력 구할 때 R이 뭡니까? 두 물질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요. 그래서 2의 제곱분의 그러니까 느껴라. 거리가 멀수록 만유인력 크다 작다. 크다. 이게 커질수록 만유인력 크다 작다. 작다.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식 속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만유인력은 점점 작아집니다. 자, 둘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질수록 만유인력은 점점 커집니다.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R 제곱분의 G는요. 만유인력 구할 때만 쓰는 상수값이에요.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만유인력 구할 때 쓰는 어떤 상수가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자, 라지 M, 라지 B는 라지 M, 스몰 m은요. 각각 두 물질 사이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큰 물질의 질량 10, 작은 물질 질량 1 요겁니다. 되겠어?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의 크기가 얼마라고요? 2.5G라고요. 그래서 2.5G의 만유인력으로 서로 잡아당기는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이 만유인력은 A가 받을까요? B가 받을까요? 둘 다 받을까요? 정답. 그렇죠. 서로 주고받는 힘이에요.
그걸 멋진 말로 상호작용하는 힘이다. 상호작용하는 힘이다. 그럼 선생님 A가 받는 힘이 이거라는 거예요? B가 받는 힘이 이거라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크기의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둘다 똑같은 힘을 그렇죠. 그래서 상호작용하는 모든 힘은 같은 크기의 힘으로 서로 잡아당겨요. 얘가 질량이 크다고 해서 더 세게 잡아당기거나 질량이 크니까 더 작은 힘을 받는다 이런 거 없어요. A와 B가 서로 주고받는 힘의 크기 똑같습니다. 2.5G. 그래서 얘도 2.5G의 힘을 받고요. 얘도 2.5G의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만유인력 구하는 식인데, 자, 이 만유인력이 작용하는 두 물질 중 큰 새끼가 커도 너무 큰 이 새끼가 바로 지구야. 그리고 질량이 코딱지만큼 작은 B가요, 사실은 지구 위에 있는 나야 나 라고 한다면, 그래서 자,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 하나가 지구나 달이나 태양처럼 천체라면 천체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겠다? 중력이라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력이라는 건 천체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을 중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지구와 나 사이에 뭘 받는 거야? 중력을 받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어? 그러면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네? 근데 꼬맹아, 힘은 상호작용한다 그랬지?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는 만큼 나도 누구를 잡아당기니? 지구. 알겠어? 그래서 지구와 나는 서로 당기고 있다. 자, 그랬을 때요. 그러면 지구와 나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을 구할 건데 여기 R은 어디 있어요? 0. 핵. 그럼 만유인력도 여기네? 저 9의 저 중점 뭐라 해야 되지? 저기에서부터 저의 거리. 자, 네. 물체와 물체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잴까요? 중심? 수연이 배에서부터 선생님 배까지 잴까요? 예. 수연이하고 선생님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재요? 줄저 차로. 그러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재요? 머리부터 머리. 발 이거. 발 맨 앞에서부터 네 발 맨 앞까지? 아니죠. 뒤까지. 뒤까지? 앞부터 뒤까지. 자, 이렇게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있다. 우리 과학에서 거리를 잴 때는요, 표면에서 표면까지 거리를 재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물체의 무게 중심에서 무게 중심까지가 두 물체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렇죠. 이게 과학적 약속입니다. 어떤 물체 사이의 거리를 잴 땐 표면에서 표면까지 거리를 재지 않습니다. 무게 중심에서 무게 중심까지 거리를 잽니다. 그러니 지구의 무게 중심에서 나의 무게 중심까지의 거리가 두 물체 사이의 거리입니다. 되겠어? 자, 근데 지구의 반지름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중1 때 배우니까. 얼마? 6,400km. 6,400km입니다. 됐어. 그러면 지구의 반지름이 6,400이니까 요만큼이 6,400. 그러면 나의 무게중심까지의 거리는? 나 무게중심이 어디야? 그 키의 3분의 2. 자, 여러분들 배꼽까지요. 어. 여러분들 배꼽이 여러분들 무게중심입니다. 그러면 땅바닥에서 여러분들 배꼽까지의 길이가 몇 미터? 몰라요. 1m도 안 됩니다. 진짜요? 네. 그러면 지구의 반지름은 6,400km인데 나의 요 길이는 1m. 그러면 6,400 더하기 얼마 하시면 돼요? 0.00. 0.001km. 이거 하시면 되겠죠? 근데 사실은 얘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천체에서의 만유인력을 구할 때요, 거리는 그냥 지구의 반지름만 집어넣어요. 얘는 집어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반지름의 제곱분에 만유인력 상수에다가 지구의 질량 곱하기 나의 질량 이거 하시면, 그래서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는 나의 뭐가 나올까요? 나의 중력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요? 만유인력. 나의 만유인력을 다른 말로 뭐라 무게, 그럴까요? 중력. 무게라고 무게. 합니다. 되겠어? 그걸 여러분들 몸무게라고 하죠. 왜?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니까요. 나는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을 받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나하고 지구 사이에 체중계를 놓으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체중계를 누르는 힘이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는 중력만큼 눌러요. 알겠어? 그래서 중력을 다른 말로 우리는 몸무게라고 합니다. 알겠어? 예. 그래서 무게가 중력이야? 그러면 이게 나의 몸무게구나. MG. 무게 이렇게 읽은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게 이렇게 읽은 거야.
되겠어? 자, 이때 M이 뭘까? 아까 M이 M이 뭐였어? 그 질량. 출력. 에다가 이 G가 뭘까요? 저거 그 무슨 상수 저거. 얼마죠? 9.8. 우리 중학교 아. 1학년 때 배웠죠? 1kg을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나? 9.8m. 네, 그러니까 질량에다가 9.8을 곱한 만큼이 그 사람의 무게야! 라고 하는 이 9.8을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G라고 써요.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중력가속도라고 읽어요. 그게 지구는 9.8인 거죠. 되겠어? 되겠어? 앞으로는 9.8이 아니고 그냥 G 그냥 이렇게 써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근데 너 머리는 좀 해봐. 머리. 이거 9.8이 어디서 나왔어? 학원에서 배웠다고 그냥 9.8이야? 예.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배웠다고 그냥 외우는 거야? 저 9.8의 정체가 뭘까요? 자, 고백아 머리 있으면 보세요. 보이냐? 이 M하고 이 M이 똑같은 거 아시죠? 예. 그러면 이 중력가속도라는 9.8이라는 저 G의 정체가 뭐냐면요. R 제곱분의 뭐니? GM이죠. 네. 맞아. 지구의 반지름의 제곱분의 만유인력 상수에다가 지구의 질량을 곱한 값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중력가속도 얼마가 된 거다? 9.8. 이게 그 계산하니까 9.8이야. 이 뜻입니다. 맞아? 근데 거짓말이에요. 이거 계산하면 9.8이 아니고 9.87 얼마 무한소수 나와요. 그래서 9.82 얼마 무한소수 나오는데 그거 반올림에서 얼마? 9.8 이렇게 된 거죠. 되겠어? 그래서 반올림에서 우리가 9.8이라고 하는 건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와씨 반올림하기 귀찮아. 한 번 더 해. 얼마? 80. 10. 저 개로 새끼 9.8 반올림하면 얼마 나오니? 10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중력가속도 10으로 그냥 써버려요. 9.8로 안 하고. 진짜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은 중력가속도 다 10으로 놓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만 중학교 때만 중력가속도를 9.8로 놓고 계산하죠. 그냥 고등학교 때는 그냥 10으로 하는 네, 그냥 10으로 해요. 네, 10으로 합니다. 되겠어? 그럼 꼬매가 지구에서는 1kg짜리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라고요? 9.8. 네, 중학교 때 9.8, 고등학교 올라오면 10N의 힘으로 잡아당겨요. 우리 이렇게 해요. 네. 알겠어? 네. 2kg짜리 물체를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은? 20. 네, 고등학교 때는 20, 중학교 때는 19.6. 19.6N이에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네. 알겠어? 네. 네, 그래서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여러분들 중력이라고 하는 거, 그 중력을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중력을 mg로 계산합니다. 무게. 알겠어? 자, 물체 뭐에다가? 질량에다가 뭐 곱하면 된다? 9.8. 10. 네, 중력가속도 곱하면 된다. 그래서 몇 뉴턴? 19.6뉴턴이야. 이게 바로 2kg짜리 물체가 받는 뭐야? 중력의 크기, 다시 말해 뭡니까? 무게를 계산합니다. 알겠어? 이때 이 G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겠어요? 예. 근데 꼬맹아, 난 지구에 안 살 거야. 난 달에 갈 거야. 그러면 달의 중력가속도는 얼마일까? 평신? 달의 중력가속도 얼마일까요? 계산할 수 있어요? 있어요. 자,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돼? 6. 이거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돼? R 제곱에 됐어? 지구의 반지름이 아니고 누구의 반지름? 달의 반지름의 제곱분해. 만유인력 상수에다가 여기 뭐? 달의 질량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 값이 지구의 중력가속도와 6배. 똑같이 9.8일까? 아니요. 아니죠. 지구 중력가속도의 얼마? 6분의 1. 됐어? 난 목성 가야지? 그럼 목성 가시면 되죠. 목성의 반지름의 제곱분해. 만유인력 상수에다가 목성의 반지름을, 아니 목성의 질량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6배. 그래서 그 값이 지구의 중력가속도의 28배입니다. 28배. 그러니까 그래서 똑같이 1kg짜리 물체가 목성으로 가면 목성에는 몸무게가 몇 배 커진다고? 28배 무거워져요. 달에 가면 몸무게가 6분의 1 줄고요. 그럼 어디 가고 싶습니까? 8. 그런가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화성은 중력가속도가 3분의 1 지구에. 이래요. 태양은요 거의 1000배 가까이 크죠. 그래서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천체의 반지름의 제곱분의 만유인력 상수에다가 질량을 곱한 값이 우리가 알고 있는 1kg당 잡아당기는 9.8이라는
이 아이를 한국말로 뭐라 그런다고? 중력 가속도라고 부른다고. 이 값을 구한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력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이야. 자, 이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 꼬맹아 가벼운 깃털이 있어. 중3 때 배웠어. 가벼운 1kg짜리 깃털이 있어. 무거운 쇠구슬이 있어. 됐어? 쇠구슬이 먼저 떨어져요. 깃털 1kg요. 가벼운 깃털인데 왜? 타조의 깃털이야. 되겠어? 네, 가벼운 깃털과 무거운 쇠구슬을 공기 중에서 떨어뜨려. 누가 먼저 떨어지니? 쇠구슬. 쇠구슬이 먼저 떨어지죠. 네. 왜요? 쇠구슬 더 무거워. 아, 나 안다. 자, 가벼운 깃털은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 9.8. 네, 9.8N. 쇠구슬은 얼마? 19.6. 19.6N. 그러면 잡아당기는 힘이 얘가 더 커서 먼저 떨어지나? 아니요. 공기저항. 공기저항 때문이야? 아니요. 그럼 공기저항 없는 곳에 가보자. 아니요. 예를 들어, 맞아요. 공기저항이 없는 진공을 만들어서 지구에서 똑같이 떨어뜨려보자. 네. 같이 떨어져요. 그러면 가벼운 깃털과 무거운 쇠구슬이요. 예. 됐어? 그럼 공기저항을 없애면 동시에 떨어지나? 예. 그래도 얘는 잡아당기는 힘이 9.8이고 얘는 19.6인데 얘가 더 센 힘을 받는데 먼저 떨어지는 거 아니야? 19.6. 19.6인데 예. 먼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요. 떨어졌을 때 받는 힘만 더. 떨어질 때 받는 힘이 얘가 크니까 얘가 먼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근데 갈릴레이라는 아저씨가요. 아니래요. 진공에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떨어진대요? 다시. 동시에 떨어진대요. 믿을 수 없지 않아요? 잡아당기는 힘이 다른데 어떻게 동시에 떨어져요? 난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해보죠. 공기저항을 없애려고 나름. 그 책 위에다가 종이 한 개 하고. 맞아요. 자, 보시면요. 자, 가벼운 깃털, 무거운 쇠구슬. 와. 지금은 공기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으니까 내가 숨 쉬겠죠. 그럼 누가 먼저 떨어져야 돼? 책이요. 네, 무거운 애가 먼저 떨어집니다. 그죠? 됐어. 자, 그래서 종이가 나중에 떨어지는데 나는 이게 공기저항 때문이 아니고 받는 힘이 달라서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면 공기저항을 없애보자. 공기저항을 없애서 진공으로 만들면 누가 먼저 떨어져야 된다고? 같이. 동시. 그러면 여기서 공기를 없앨 테니까 숨 쉬지 마. 자, 공기를 없앨 수는 없어요. 우리가 숨 쉬어야 되니까. 그럼 공기저항을 얘가 최소한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저는 머리를 썼어요. 요놈 인생. 어떻게 해요? 자, 이 위에 살짝 올립니다. 네. 이 위에 살짝 올리면 이 책이 내려가면서 공기를 순간 밀어줘요. 그 밀린 상태로 얘가 떨어지기 때문에 공기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만약에 공기 저항 때문에 무거운 애가 먼저 떨어졌다면 지금은 공기 저항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두 개가 어떻게 떨어져야 되니? 같이. 동시에. 맞아요. 네, 그럼 동시에 떨어지는지 볼게요. 와우. 보였어요? 어떻게 떨어졌어요?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실제로요. 지구가 얘를 더 세게 잡아당기고 얘가 더 약하게 잡아당겨서 받는 힘이 큰 애가 더 먼저 떨어진 게 아니구나. 그래서 공기 저항이 있을 때 얘가 먼저 떨어지고 얘가 나중에 떨어지는 건 얘는 받고 있는 중력 크기 때문이 아니고 공기 저항 때문이야. 그러니까 공기 저항이 없는 진공에서 떨어뜨리면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무거우나 가벼우나 어떻게 떨어진다고요? 동시에 떨어진다. 됐어? 그러면 동시에 떨어지는데 떨어지면서 점점 속력은 빨라질까 느려질까? 빨라집니다. 그래서 지구에서는 질량하고 상관없이 모든 물체는요 1초당 속력이 얼마씩 빨라질까요? 9.8. 중력 가속도만큼씩 모든 천체에서는 속력이 빨라집니다. 지구의 중력 가속도가 얼마니까? 9.8이니까요. 얘는 1초 맨 처음에 떨어질 때는 속력이 0이었다가 그 다음에 1초 지나면 속력 얼마? 9.8. 얘도 9.8. 또 1초 지나면 속력 얼마? 산수 능력을 보자. 1초 지났어. 또 얼마 돼? 19.6. 또 1초 지났어. 29.5. 29.4. 또 1초 지났어. 3.
39점. 39.2 이런 식으로요. 속력이 똑같이 1초당 속력이 얼마씩 빨라진다고? 9.8씩 빨라지는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고. 이해돼? 예. 알아듣는 말이야? 예.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이렇게 중력을 받아요. 중력 구하는 방법 mg로 구하면 돼요.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지구의 중력 가속도는 9.8로 계산하시면 되니까 중력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중력은요 항상 지구에 어딜 향할까요? 네. 중심. 지구의 중심쪽을 향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체가 받는 중력 방향 어디라고요? 이 방향이죠. 여기 있는 물체가 받는 중력 방향 어디라고요? 이 방향이라고요. 모든 물체는 항상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꼬맹아 여기 있는 이 새끼가 손에다가 공을 들고 있어. 어디로 떨어져? 왼쪽에. 얘 어디로 떨어져요? 중심. 네, 땅바닥. 이리로 떨어지겠죠. 이 새끼가 공을 들고 있어요. 어디로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 뒤져. 알겠어? 항상 중력 방향으로 모든 물체가 나갑니다. 되겠냐? 네,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중력을 받는 공간 안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물체 운동이요. 잠깐만 중3 때 했던 거 잠깐만 리뷰하고 끊었다가 고등학교 내용 해드릴게요. 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의 운동성을 기준으로 나누면 그래서 미래탐구 건물 어떠니? 얘는 운동성이라고 하면요. 얘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 같은 위치에 있죠. 그러면 움직이니 안 움직이니? 안 움직여요. 자, 이 미래탐구 건물처럼 시간이 지나도 위치가 바뀌지 않는 물체를 우리가 뭐라 그러니? 정지된 물체라고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여기 있던 물체가요 10m 떨어진 이곳으로 왔어요. 얘는 뭡니까? 움직이는 물체죠. 그걸 우리는 운동하는 물체라고 해요. 그러면 정지된 물체와 운동하는 물체를 모든 사람이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있다. 됐어? 그러니 지금 너네는 멈춰 있어요. 나는 움직이고 있고요. 누구나 구분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게 병신인 거죠. 자, 그러면 구분되는 이유는 뭡니까? 뭔가가 대단히 달라서 구분되겠죠. 뭐가 다릅니까? 라고 하면 움직이는 물체는요. 매 순간 어딘가를 향해 갑니다. 오른쪽. 그래서 그리고 똑같은 거리 10m를 가는데 어떤 애는 2초 만에 가고 어떤 애는 10초 만에 가니까 모두 있습니까? 네. 빠르기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는 아까 배웠던 빠르기와 뭘 갖는다? 방향이라고 하는 더 멋진 말. 운동 상태를 갖는다. 운동 상태를 갖는 아이들은 운동하는 물체. 운동 상태를 갖는 아이를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라고 합니다. 운동 상태가 뭡니까? 빠방. 그래서 운동 상태가 뭡니까? 빠방. 자, 그러면 이때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은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우리는요 중학교 때 주로 뭐를 구하는 연습을 했냐면 빠르기를 구하는 연습을 했죠. 빠르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니? 속력 이렇게 얘기해요. 됐죠? 빠르기 구하는 방법. 빠르기는? 빠르기는? 시간분의 간거리 이렇게 얘기하죠.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구하는 빠르기를 멋진 말로 우리는 평균 속력. 그렇죠. 주로 평균이라는 단어는 생략하고 안 하는 것뿐 여러분들이 구하는 속력은 평균 속력이에요. 되겠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어떤 새끼가 있어요? 자, 0초, 1초, 2초, 3초, 4초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래서 맨 처음에 0초일 때 물체가 0의 위치에 있었어. 기준점. 그랬다가 1초 지나니까 기준면으로부터 2m 먼 곳에 또 1초 지나 2초가 되니까 기준점으로부터 4m, 6m, 8m 먼 곳에 가 있다고 치자. 자, 얘가 앞쪽으로 쭉 가서 방향이 안 바뀌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가는 동안 빠르기는 바뀌는겨? 안 바뀌는겨? 이게 궁금해.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 이 물체를 구간을 잘게 잘라.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구간을 잘게 잘라서
각각의 구간별로 평균 빠르기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보겠다는 거야. 예. 맞아. 그럼 첫 번째 구간 몇 초 걸리니? 1초. 1초라는 시간 동안 몇 미터 가니? 2m. 2m. 그러니까 첫 번째 구간의 평균 속력 얼마? 2m 세컨. 2m per 초. 맞아요? 두 번째 구간, 요 구간이요. 몇 초 걸렸어? 1초. 1초. 1초 동안 몇 미터 가니? 2m. 2m. 그럼 이 구간의 빠르기. 2m 세컨. 됐어? 그러면 이 구간의 빠르기 얼마? 2m 이. 세컨. 이 구간의 빠르기 얼마? 2. 2입니다. 그러니 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방향도 안 바뀌지만 모두 안 바뀌었다? 빠르기도 바뀌지 않고 뭐하다? 일정하다. 이거 무슨 운동한다는 얘기일까? 등소 직선. 그렇죠. 빠르기가 똑같아요. 우리 수학에서 값이 같은 걸 등호라고 해요. 예. 그 등자가 같을 등자예요. 그래서 빠르기가 같아요. 멋진 말. 뭐라고 하니? 등속. 그래서 방향도 일정해요. 안 바뀌어요. 뭐라고 합니까? 직선 운동이에요. 이렇게 기억.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빠르기, 방향 어떤 것도 안 바뀌는 운동을 등속 직선 운동한다 그래요. 그래서 자, 이 등속 직선 운동을 한번 그립시다. 이제 제대로 된 물리 왔습니다. 그래프로 그려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그렸던 이 등속 직선 운동의 얘를 그래프로 그립니다. 여기가 시간, 여기가 속력. 그려봐. 여기가 시간, 여기가 물체의 위치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물체의 운동을 그래프로 잘 나타낼 수 있는지 그려보십시오. 제가 지나가면서 봅니다. 이걸 그대로 그래프로 그리라고요. 네. 다 그린 사람 손? 맞습니다. 꼬맹이들도 그릴 수 있네. 맞죠? 언니 빨리 샤워.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배운 놈들이 훨씬 낫군요. 멋지군요. 뭐야? 왜 안 그리는 거야? 뒤지고 싶냐? 서준, 확 그냥 맞고요. 자, 다시. 다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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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다시. 자, 다시 그렸어야 되는 사람.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거요. 보시면 시간이요. 0초, 1초, 2초, 3초요. 시간이 지나도 속력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2의 빠르기를 유지하고 있어요. 속력 2가요. 1초일 때도 2초일 때도 3초일 때도 1점. 되겠어? 이렇게 그려지는 게 등속 운동 그려줘요. 그래서 등속이라는 건 속력이 일정하다는 거고 그 속력이 일정한 걸 이렇게 나타내.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야. 지금 2학년인 친구들 있지? 얼마 안 있으면 시험범위야. 정신 차려서 노래 누시고. 자, 그 다음에 시간거리 그래프요. 0, 1, 2, 3, 4요. 자, 맨 처음에 0일 때는 0에 있었어요. 여기죠. 근데 1초 지나니까 간거리가 2m. 2초 지나니까 간거리가 2m로 증가합니다. 근데 증가하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까, 이렇게 그릴까, 이렇게 그릴까를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보시면 1초였다가 2초로 시간이 2배 커지니까 간거리가 2m에서 4m로 몇 배 커집니까? 몇 배 커집니까? 몇 배 커집니까? 2배요. 1초였다가 2초로 시간이 2배 커지면 간거리도 2m였다가 4m로 같은 비율로 커집니다. 정확하게 같은 비율로 커지는 걸 우리가 무슨 관계라고 합니까? 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비례. 그것만 비례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시간에 따라 간거리가 정확하게 비례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 모습이 나옵니다. 알겠어? 그래서 등속 운동은요. 시간 속력 그래프는 일정 그래프 모양이 나오고요. 시간 거리 그래프는 비례 관계 그래프가 나온다. 이게 등속 운동 그래프다. 근데요. 앞으로 모든 물리는 그래프로 풉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스스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따라올 수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중학교 내용 끝났잖아요. 고등학교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서 추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려놓고요. 사실은 모든 그래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곳이 있거나 그 숨은 곳에 뭐가 숨었고 그 값이 얼마인지를 찾아내는 문제가 상위권 이과 아이들이 푸는 문제입니다. 어차피 중하위권은 못 풉니다. 그래프도 못 그리고 해석도 못 합니다. 걔네들은 버리고 가야 돼요. 중상위권 이상은 그래프를 그릴 수는 있는데 해석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는 중상위권 아이들이 해요. 근데 문제는 해석은 못 해요. 그럼 우리는 해석을 해야죠. 그래프에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어 있을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와 어디? 어디요? 그래프에 숨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거 사실은 X축은 시간, Y축은 속력 써있죠? 예. 근데 어떤 학교에서도 이 그래프 그려놓고 2초일 때 속력 얼마야? 이거 안 물어봐요. 왜? 눈에 다 보이죠? 예. 2초일 때 속력 얼마입니까? 2. 이런 거 안 물어보죠. 이 그래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뭔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프에 숨을 수 있는 곳 어디냐면 사실은 그래프는 기울기와 면적 속에 뭔가가 숨어 있어요. 그것 찾는 게 최상위권 아이들 그래서 내용이고요. 그걸 찾기 위해서 수학 시간에 이 연습을 미친 듯이 미리 해주신 겁니다. 수학 시간에 기울기 구하는 방법 배웠죠? 뭡니까?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이죠. 예. 그럼 꼬맹아 이 새끼 기울었죠? 예. 이 안에 반드시 뭐가 숨어 있습니다. 기울기. 얼마가 숨어 있느냐는 관심 없어요. 그건 수학 시간에 하시면 되죠. 자, 누가 숨어 있니? 저기 숨어 있는 아이가 누구니? 기울기. 그 기울기에 숨어 있는 게 뭐냐고요. 그거 이렇게 하십니다. 기울기는 무조건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이니까 얘 x축이 뭡니까? 시간. y축이 뭡니까? 거리. 네, 됐습니까? 위치니까 거리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란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 속에는 속력이 숨어 있어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항상 기울기는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그래서 위치 변화량은 간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속력이 숨어 있네 이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1초인 순간에 기울기가 크냐, 2초일 때 기울기가 크냐, 3초일 때 기울기가 크냐? 똑같죠. 똑같죠. 그럼 얘는 뭐야? 속력이 계속 같네. 그러니까 무슨 운동하네? 등속 운동하고 있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등속 운동하고 있어 이렇게 대놓고 그려놓고 있는 거야. 나 등속 운동해 이 뜻입니다. 알겠어? 얼마로? 그거는 이 값 포함되죠. 얼마? 1분의 2 얼마? 2의 빠르기로.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되겠어? 그러면 선생님 자 시간 거리 그래프가 기울기가 1원에도 있잖아요. 네. 자 이거 등속 운동이니? 예. 아니요. 등속 운동이지 이 새끼야. 1초일 때 기울기가 크냐, 2초일 때 기울기가 크냐, 3초일 때 기울기가 크냐. 똑같아요. 똑같죠. 그러니까 얘도 등속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A와 B의 차이점. 그냥. A와 B의 차이점이 뭐지? A와 B의 차이점이 뭐지? A가 달라요. 기울기가 다르다는 건 뭘 얘기하지? 속력이 달라요. 속력의 크기가 달라요. 예. 누가 더 속력이 빨라요? A. 네. 기울기가 더 가파른 A는 2의 빠르기로 등속으로 쭉 간다면 얘는 1의 빠르기로 등속으로 가고 있어.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면 너네가 영재라고 쳐봐. 그럼 속력이 일정하지 않고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는 건 어떻게 그럴까? 여러. 속력이 점점 빨라지려면 그래서 기울기가 점점 뭐 해줘야 돼? 달라. 그러니까 그려봐 빨리 거기다가 예. 속력이 점점 빨라져요를 어떻게 그리면 되겠니? 여러콤. 속력이 점점 빨라져요. 어떻게 그리면 되겠니? 멋져. 그렇지. 이제 이게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물리적 감각입니다. 그 감각을 없으면 키우면 되고요.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그래서 더 키울 수 있게끔 하시면 되죠.
자, 속력이 점점 빨라요를 어떻게 그리면 될까? 어디서? 오, 너 뭐야? 속력이 점점 빨라져요 라고 하는 거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이렇게요. 그렇지. 맞아요. 우리가 보내줘. 점점 빠르죠. 점점 빨라져요. 계속 빠르. 그렇죠. 맞네요. 맞아요. 우리 아가 새끼들은 그릴 수 있나? 어떤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거 속력이 점점 뭐해지고 있다. 그렇지, 내 새끼들. 속력은요,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뭘 보면 알 수 있다? 기울기. 그러면 속력이 점점 빨라져요를 어떻게 그린다? 이렇게 그리시면 얘는 갈수록 기울기가 점점 뭐해지고 있니? 커지고 있죠.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 아가들도 그런데 속력이 점점 느려져요는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반대로. 요렇게. 속력이 점점 느려져요를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라고 하면 두 가지예요. 지금 속력이 점점 느려져요를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요. 이렇게 그려도 점점 느려져요. 그렇죠? 또! 아까 내가 그리는데 어떻게 그렸는데? 시간. 이렇게 그려도 느려져요.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죠. 예. 그럼 선생님 얘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영. 이 새끼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멈춰 있는 거 기울기가 아니에요? 0. 기울기가 뭐라 그랬어? 속력. 근데 기울기가 0이면 멈춰 있는 속력이 0. 저거 정지되어 있나요? 됐어요. 그래서 정지되어 있는 순간 가다가 속력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 새끼 멈췄네 이런 뜻이야. 알겠어? 이런 얘기야. 그러면 꼬맹아, 자율학하는 속력이 점점 뭐해지냐? 빨라져요. 그러니까 걔는 시간 위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요. 맞아? 맞아? 이런 예. 얘기야. 알아들어? 예. 꼬맹아, 시간 위치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라고?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라고? 속력. 속력.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그 그래프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무슨 운동 한다고요? 등속운동. 이건 등속 운동. 맞아요? 이건 무슨 운동이라고요? 등속으로. 등속 운동이요. 얘는 무슨 운동이라고요? 점점 빨라. 빨라지는 운동이라고. 이해돼? 괜찮아? 이게 그래프야. 이걸 우리나라의 애들이 해석을 못한대. 너네 지금은 알아듣겠어. 다음 주에 와도 그 상태가 유지돼야 상위권입니다. 되겠어? 자, 그 다음에 그래프에 숨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더 있어요. 면적. 면적이요. 근데 이 그래프의 면적에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이 그래프 면적에는 뭔가가 숨어 있습니다. 속력 곱하기 시간. 자, 우리요 수학 시간에 면적 어떻게 구하라고 배웠습니까? 가로. 가로 곱하기 세로죠. 가로니까 x축 곱하기 y축의 값이 면적 속에 숨어 있어요. 항상 x축과 y축의 물리량이 곱한 값이 면적에 숨어 있는데 얘 잘 보세요. y축이 뭡니까? 속력. x축이 뭡니까? 시간.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이 뭡니까? 거리. 네. 그래서 그 면적이 간거리를 얘기해요. 그럼 꼬맹아, 얘 1초 동안 간거리 얼마냐? 라고 하면 딱 1초로 잘라서 요 면적 구하면 얼마? 2. 2m. 2. 몇 미터 같다고? 2m. 여기 써있죠. 1초 동안 2m 같다는 뜻입니다. 2초 동안 간거리. 3m. 네, 2초 동안 이만큼 면적 구하면 되죠. 몇 미터입니까? 4m. 여기 써있는 거. 됐어? 굳이 안 쓰고 여기다 넣는 거. 3초 동안 간거리. 6m. 그렇습니다. 되겠습니까?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면적은 간거리인데 선생님 그러면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이런 그래프도 있잖아요. 여기 시간이고 여기 속력인데 그래프가 점점 빨라져요. 그래서 3초일 때 속력이 6이에요. 얘 간거리가 얼마예요? 그래프 모양이 이래도 면적의 간거리 네. 똑같습니다. 모양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속력이기만 하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던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던 그 밑에 있는 면적이 늘 간거리입니다. 그럼 얘는 간거리가 얼마입니까? 9. 얼마입니까? 9. 그죠? 삼각형 넓이 구하시면 됩니다. 되겠어요? 만약에 속력이요 이렇게요 처음 속력이 2에서 점점 빨라져서 6 됐어요.
사다리꼴 넓이. 네, 그럼 이거 사다리꼴 넓이고 하시면 그 시간 동안 가는 거예요. 알겠어?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는 밑에 있는 면적이 무조건 간거리입니다. 이해되냐? 예. 이 정도 난이도가 이해가 됩니까? 예. 만약에 물리 올림피아드 초급을 한다면 이 정도의 난이도를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지치지 않는다면 수강 신청하시고 지친다면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애들한테 방해됩니다. 알겠어? 6학년하고 1학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2학년은 올림피아드 대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2학년들은 지금 그걸 할 수준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계속 선행진도 나가야 되고 1학년들은 6학년들은 한번 정리하고 나가도 되는 거라서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양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못 알아듣는 사람 없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등속 운동하는 거 뭐 있어요? 에스컬레이터, 그렇죠. 에스컬레이터, 또 컨테이너 벨트. 컨베이어 벨트, 무빙 워크 이런 거 있죠. 예. 되겠습니까? 자, 그걸 내가 초고속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걸 멋진 말로 다중성강 사진기 찍어봐요. 자, 맨 처음에 여기 있던 물체가요. 1초 지나니까 여기 있어, 1초 지나니까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됐어? 그럼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1초 걸렸어, 1초 걸렸어, 1초 걸렸어, 1초 걸렸어, 1초 걸렸어. 근데 그 1초 동안에 2m 갔어, 2m 갔어, 2m 갔어, 2m 갔어, 2m 갔어. 이게 무슨 운동하고 있다는 거야? 등속운동. 근데요. 내가 다중성강 사진기를 찍었더니 어떤 놈이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네. 이게 무슨 운동할까요? 이게 점점 빨라지는. 점점 빨라지는. 그래서 어떤 새끼 다중성강 사진기 그렸더니요 이렇게 되네요. 이게 무슨 운동하고 있다는 거야? 점점 느려지는 거야. 되겠어? 예. 어떤 애는 다중성강 사진기 찍었더니 띵띵띵 무슨 운동할까? 등속. 등속 운동입니다. 이 사이에 간격이 일정하면 등속 운동. 간격이 변하면 속력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납득해? 예. 오케이. 10분만 끌어봐.